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자, 오늘 김희준 기자와 함께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각 조별 또 분석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추첨은 이제 광민선 아나운서하고 김정용 기자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 A조에서는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했거든요. 네. 전체적인 이번 대회의 조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32개 팀에서 48개로 늘어난 게 가장 좀 핵심적인 변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강팀 숫자는 그대로인데 약팀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진 느낌은 있기는 해요. 예,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는 포트 2에 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렇죠. 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 팀들은 조별리그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아래쪽에 약팀들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 팀들도 조별리그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16강을 가리는 게 조별리그였다면 이제는 32강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 봐도 조별리그 탈락을 안 하는 팀의 숫자가 2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 1, 2위만 해도 총 24팀이 되고요. 그쵸. 여기서 조 3위, 상위 8팀이 추가로 32강에 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별리그 탈락팀이 기존에는 절반이었다면 그렇죠. 예. 이번에는 33%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7%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솔직히 30강 진출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안 되면은 좀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팀 만날 확률도 그만큼 증가가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보면 그룹 평균 랭킹이 사상 처음으로 30위 밑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또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브라질하고 아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조에 있는데 무려 피파 랭킹이 79위 차이예요. 야, 79위 차이면은 다른 월드컵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네. 그런 차이인데 확실히 참가팀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브라질, 북한 이후로 최다 피파 랭킹 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약간 그래서 야 이거 조별리그는 좀 너무 노잼인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월드컵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유로도 처음에 팀수 넣을 때 많이들 걱정했지만 좀 더 재밌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애슬레틱 뉴욕타임즈 애슬레틱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조가 어디냐 요거를 피파 랭킹 기준으로 피파 랭킹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속한 A조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아무래도 멕시코, 남아공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뽑혔을 때 이랬잖아요. 서로가 할 만하다고 느꼈다. 예. 각 포트에서 약간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A조는 그렇고 가장 센 조가 이제 I조. I조가 I조는 평균 포인트가 1628점이니까 상당히 높죠. 여기가 이제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피파 랭킹 높은 팀이 올라온다는 가정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라크를 더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조. 일본이 속한 일본이 지난 대회도 그렇고 조편성 운은 좀 안 좋아요. 예, 지난 대회에서도 독일, 스페인 이렇게 만나가지고 근데도 또 올라갔잖아요. 결론적으로 토너먼트. 이번에 네덜란드, 튀니지, 우크라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 B, 패스 B에 속해가지고 가장 높은 피파 랭킹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F조도 상당히 어려운 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와 우크라이나도 충분히 복병이 될 만한 그런 상대다라는 게 이제 피파 랭킹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조부터 저희가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A조는 저희가 지난번에 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A조에서 1위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1승 1무 1패 내지는 뭐 1승 2무 정도가 좀 리즈너블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 1위를 하면 이게 더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왜냐하면 조 1위를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개최국인 멕시코 위주로 이걸 짜놨어요. 멕시코가 조 1위를 했을 때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32강 올라가면 멕시코 시티에서 하고요. 16강 올라가도 멕시코 시티에서 합니다. 멕시코에서 16강까지 하는군요. 계속 최고지에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 2위를 하는 게 조 2위를 하게 되면 32강을 손흥민 선수의 제2의 고향이죠. LA에서 하게 되고요. 16강 올라가도 휴스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장소도 괜찮고 대진도 훨씬 좀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A조 2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 조추첨 잘 됐다고 하는 게 대진이 괜찮습니다. B조 2위랑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B조 2위 같은 경우에는 B조가 또 캐나다, 그다음에 카타르, 스위스, 유럽 플레이오프 A 이건데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1위를 할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2위는 아마 스위스나 캐나다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팀 만난다 해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다만 조 3위를 차지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2조 1위나 지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독일이나 또 지조 1위면 이제 벨기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조 2위가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간단히 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조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캐나다, 또 유럽 플레이오프 A, 이탈리아, 북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스, 보스니아 이렇게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는데 이거 솔직히 몰라요. 이탈리아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그리고 카타르, 스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팀은 뭐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정이 안 됐으니까 플레이오프 팀들이 넘어가고 여기서는 진짜 꿀조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A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네. A조는 그래도 하위권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위권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물론 남아공은 포트3에서 피파 랭킹 최하이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좋거든요. 반면에 이제 B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카타르, 스위스 모두 뭔가 좀 완벽하진 않은. 네. 예, 강자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제시마시 감독, 우리가 한때 누렸었던 제시마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포포투 기반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이제 탑레벨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알폰소 데이비스 레프트백으로서는 한때 최고였던 그런 네. 선수가 있는데 현재는 십자인대 부상이라서 부상 회복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조너선 데이비드 같은 리그 1, 프랑스 리그 1에서 20골씩 넣는 그런 스트라이커도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마냥 방심할 수는 없는 상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대전적이 2승 1무 2패인데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이제 무려 9년 전이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던 적이 좀 있는데 뭐 개최국 중에서 누구나 이 팀을 만나고 싶어 했을 만큼 만만한 조입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카타르는 네, 이번에 굉장히 좀 천신만고 끝에 본선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게 됐고요. 지난 대회 때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나왔지만 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었고 이번에는 4차 예선까지 가서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뭐 자국에서 원래 중립 지역에서 했어야 어울리는 경기인데 자국에서 이제 1승 1무를 거두면서 본선에 올라왔고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무려 이끌었었던 로페테기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네. 로페테기 감독이 또 이렇게 조직력 잘 갖추면 모르고 또 이제 아크람 아피프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모에즈 알리라든지 이 선수들과 조금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진다. 조직력이 가다듬어진다라고 하면은 방심할 수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대회를 2연패한 팀입니다. 다만 월드컵만 나오면 중동 팀들은 좀 동아시아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가 좀 안 나긴 하는데 이게 좀 멘탈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 아시아 최고 수준의 팀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아피프, 알모이즈 알리 이 두 선수가 이제 지난 두 번의 아시안컵 MVP를 번갈아서 했던 어릴 때부터 같이 뛰었던 콤비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조합 좀 기대가 되는 카타르고요. 스위스는 뭐 언제든 누구든 만나기 싫어하는 팀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고 야킨 감독의 지도 아래 4-3-3 포메이션 여전히 그라니트 자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자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썬더랜드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이 아스날 후반기 때부터 거의 도사에 자다른 듯한 미드필더기 때문에 이 자카 선수를 막는 게 이 B조 팀들에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팀이나 스위스가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 B조고요. 다음은 C조입니다. 일단 브라질, 모로코, 아이티, 스코틀랜드. 여긴 브라질이 조별리그 통과가 좀 지역 예선 통과가 뭐 어렵진 않았지만 워낙 남미에서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진했던 대회였습니다. 무려 6패를 했어요. 지역 예선에서. 네, 그러면서 도중에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을 해서 잘 수습을 했고 자신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일 때 잘 썼던 비니시우스를 다시 한번 또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 후드리구, 비니시우스, 쿠냐, 이스테방. 뭐 막강하네요. 예, 공격진도 그렇고 뭐 중원도 기마랑스랑 카세미르니까요. 네. 브라질은 여전히 이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C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애슬레틱에서 그룹별로 이제 피파 랭킹 격차를 이렇게 도식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진짜 IT만 쫙 떨어져 있고 스코틀랜드 조금 낮긴 하지만 모로코가 또 지난 대회 4강팀 아니겠습니까? 네. 모로코와 브라질의 양강 구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조여서 브라질 입장에서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천적이기 때문에 안 만나기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99년도 친선 경기 때 김도훈 감독의 아주 멋진 골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또 이제 수비 쪽에서 이제 마갈량이스 선수 세트피스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뭐 밀리탕, 웨슬리 산토스 이런 포백 라인도 좀 기대를 받고 있는 팀이고 알리슨 골키퍼 뭐 세계 최고 골키퍼고요. 자, 브라질과 조 선두를 다툴 유력한 팀입니다. 아프리카 최강 모로코인데요. 모로코가 이번 예선전도 상당히 호쾌하게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2조에서 1위인데 8승 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뭐 엘카비 선수가 4골 넣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요. 네. 왈리드 레그라기 감독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를 이끌고 돌풍을 일으켰던 감독인데 여전히 모로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직력의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는 당연히 하키미 선수 뭐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이고 저는 이 선수가 파리에서도 뭐 최근 약간 부상이 있긴 했지만 네. 챔스 우승도 했고 만약에 이번 월드컵 때 사고를 친다면 정말 발롱도르 후보로 올라갈 만한 선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IT인데요. IT는 이제 피파 랭킹 84위고 뭐 많은 분들이 참가에 의의가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뭐 또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번이 월드컵 두 번째 본선 출전이고요. 1974년도에 출전했지만 그때 폴란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한테 전패를 하면서 탈락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세바스티안 미니에라고 프랑스 출신 감독이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IT 감독인데 IT 땅을 못 밟아봤다.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던 네, 그런 IT가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네.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홈 경기를 IT에서 치르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기 퀴라소에서 예. 경기를 하고 있는데 800km 거리예요. 네. 2010년 대지진 이후에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하는데 월드컵이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그 썬더랜드 윌송 이지도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올 시즌에 네. 프리미어리그 4골 넣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프랑스 청소년 대표 출신인데 이 선수를 좀 귀화시키려고 많이 좀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울버햄튼의 베가르드 선수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국적 변경을 해서 IT 국가대표 데뷔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하고 한 적이 있긴 한데 이 팀이 또 그 상대 전적을 우리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무려 한국에 와서 한번 경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요게 홍명보 감독이 처음 손흥민 선수를 불러서 쓴 대회예요. 경기였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2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4대0으로 이겼었는데 아무튼 이런 인연이 있는 팀이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 여기는 정말 극적으로 본선에 또 올라갔잖아요. 예, 덴마크랑 네.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이제 승부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C조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여기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스콧 맥토미니가 나폴리에서 황골 타이틀을 했고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 중입니다. 네. 나폴리에서 이제 세리아 MVP. 그러니까 최근 4년 사이에 정말 그 입지가 완전히 떡상한 예. 대표적인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스코틀랜드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브라질이랑 개막전 했었거든요. 그 대회 이후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스티브 클락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의구심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대급 성과를 낸 감독이기 때문에 격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첼시 레전드 첼시 코치도 했었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유로 2020, 유로 2024까지 또 나갔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또 메이저 대회 경험들을 쌓아오면서 이번 때에 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2000 월드컵 앞두고 그 안정환 선수의 역대급 로빙골, 아, 그렇죠. 네, 그걸로 기억이 되는 상대죠. 그때 이제 인천에 와 있는 지금 윤정한 감독 또 골을 넣었었는데 우리 4대1로 이겼던 팀입니다. 다음 D조입니다. D조 미국, 파라과이, 호주, 유럽 플레이오프 C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순위가 높은 팀이 올라온다고 뭐 튀르키예가 올라오는 걸로 한번 감안을 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야 근데 여기는 우리 못지 않네요. 다들 해볼만 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이 속한 A조와 네. 똑같은 좀 평균치가 비슷비슷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미국 개최국인 미국부터 해서 뭐 호주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네. 그렇고 남미나 아시아에서 최강 팀이냐 네. 하면 의문이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그래서 에슬레틱에서 그 조별 어떤 격차를 그래프 도식화한 이 그림을 보시면 D조는 정말 좁아요. 가장 서로 만만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고 아주 강팀도 없고 아주 약팀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1등을 하건 누가 4등을 하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좀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좀
많은 그런 좀 부진했던 시기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하고 할 때도 경기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본전부터 포메이션을 바꿔서 경기력이 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백에서 3백으로 바꾸고 4승 1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보약이 됐다. 그 우리나라가 예방주사를 놨다. 홍명 이렇게도 보약인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플리식을 에이스인 플리식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거에서도 중앙점을 둔 것 같은데 3-4-2-1로 바꾸면서 우리나라처럼 3백 이렇게 바꾸면서 플리식이 좀 더 살아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리식 선수를 중앙에서 좀 더 공격 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택하고 있고요. 발로군이라든지 뭐 데스트, 리처즈 이런 선수들 좀 팀의 어떤 전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하고는 2002년에 만났었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평가전에서 우리가 손흥민, 이동경의 골로 2대0 승리를 한 기억이 있는 상대고요. 파라과이도 뭐 우리하고 만났었지만 남미에서 이번에 그래도 6-1로 턱걸이 본선 직행을 했습니다. 구스타보 알바로 감독이 2024년 중반에 부임을 했거든요. 네. 원래 파라과이가 더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그래도 남미에선 12경기 6승 5무 1패. 어우, 굉장히 성적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수습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선수는 미겔 알미론이죠. 그렇습니다. 4-2-3-1 포맷에서 알미론 선수가 이제 2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MLS에서 뭐 손흥민 선수하고도 올 시즌에 맞대결 뭐 하기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선수로 좀 활약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하고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첫 경기 패배 이후로 1986년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상대여서 어디서든 만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남미 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신감을 갖고 만날 만한 그런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호주인데요. 호주가 전성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감독도 포포비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호주의 피파 랭킹은 26위지만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또 네. 호주는 아시아 축구 연맹에 있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그렇고 다른 어떤 유럽 연맹이나 이런 좀 치열한 네. 곳들보다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고평가가 됐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성기 시절에 호주를 알지 않습니까? 예. 뭐 해리 큐엘, 뭐 마크 비듀카 있던 시절은 물론이고 최근에 팀 케일이 있던 시절에조차도 그렇죠. 유럽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 보여주는 선수들이 여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유럽파라고 분류는 되지만 그렇게 빅리그에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최전방 공격수를 미첼 듀크 선수가 이제 활약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J리그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스트라이커 계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난 월드컵에서도 튀니지전에서 선제 결승골 넣으면서 호주가 결국에는 16강 올라가는데 또 중요한 기여를 한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 방심을 했다가 그러니까 D조의 다른 팀들이 방심을 했다가는 큰일이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조편성 운이 좀 많이 따랐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우리가 호주 대신에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 1위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튀르키예가 올라온다고 감안을 해도 튀르키예 역시 물론 뭐 좋은 팀이지만 전성기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조는 D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조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퀴라소,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인데요. 여기는 좀 격차가 좀 많습니다. 독일의 뭐 1위를 다들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독일이 피파 랭킹 9위. 그 다음이 이제 에콰도르가 두 번째로 강한 팀으로 꼽을만 한데 피파 랭킹 23위니까요. 여기서는 독일의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 체제로 유럽 예선을 5승 1패로 통과를 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초반에는 역시나 의문이 있다가 네. 점점 조직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뭐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그래도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은 충분히 조 1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도 근데 최전성기하고는 거리가 좀 확실히 있고 무엇보다 무시알라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거 좀 타격이 크고요. 플로리안 비르츠가 독일을 구원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리버풀 가서 완전 죽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르츠가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때까지 폼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되찾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볼테마데 선수도 뉴캐슬에서 뭐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선배들하고 비교하면 중량감이 떨어지는 공격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이 2조에서 통과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미 선수가 이제 라이트백으로 대표팀에서는 좀 활약을 하고 있고 독일은 좀 대표팀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에서. 최근 두 네. 경기 그쵸. 2승이니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4년 홈에서 그 본프레르 감독 시절에 우리가 이겼었고 2018년 카잔의 기적 때 우리가 또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제 퀴라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82위입니다. 피파 랭킹이 이번에 월드컵 본선 첫 출전한 나라인데 원래 네덜란드의 안틸레스라는 이름으로 축구계에서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분리가 되면서 퀴라소가 그 계보를 좀 잇게 됐고요. 인구 15만입니다.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된 가운데 가장 소국이고요. 지역에선 B조에서 1위를 했습니다. 3승 3무. 무려 자메이카조에서 1위를 했어요. 아, 자메이카도 북중미에서는 강팀으로 분류된 나름 카리브해에서는 강팀으로 분류된 팀인데 이 팀을 이기고 올라왔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고요. 그렇습니다. 무패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같이 있었는데 딕 아드보카트 감독 우리를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끌었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역대 월드컵 본선 최고령 감독입니다. 47년생. 네, 연세가 상당히 좀 많으신 분인데 최종전 그 북중미 지역 예선 최종전을 아내 병간호하느라고 네덜란드 돌아가 있어서 벤치에 못 앉았대요. TV로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조직력을 가다듬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는 거는 물론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증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퀴라소에서도 그런 조직력을 잘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여기가 그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를 오래 했었거든요. 네. 아까 네덜란드랑 안틀레스 이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네덜란드 태생이거나 네덜란드 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여기에 그 많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적인 선수를 꼽으자면 박지성 선수 마지막 시즌에 페이스북에 같이 뛰었었던 로카디아 선수 있고요. 그리고 맨유 유스 출신 타이트총 유망주였죠. 그래서 타이트총 네. 하면은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산발한 이 머리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분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지만 루턴타운 주전으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그 8월 달에 그 퀴라소 유니폼을 입고 처음 A매치를 치렀고요. A매치 2경기 2골을 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아동복 감독님이 또 좀 저력이 있는 분이라서 네, 이번 대회 또 이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코트디부아르인데요. 역대 본선 4번째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선 F조에서 8승 2무. 근데 무실점을 했어요. 25골에 넣는 동안 무실점이니까. 야, 10경기 무실점은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 부안과의 가봉이 원래는 거의 진출할 만한 승점을 쌓아 올렸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가봉도 셌죠. 예, 이 코트디부아르를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드컵 그렇습니다. 탈락했죠. 부안과 오바메양의 가봉이 결국에는 플레이오프까지 갔다가 탈락을 했는데 코트디부아르도 뭐 드록신, 뭐 야야 투레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긴 합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프랑스 출신이지만 코트디부아르 대표로 활약했던 파에 감독이 지휘봉을 좀 잡고 있고요. 2024년에 그 네이션스컵 우승을 시켰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팀입니다. 아마드 디알로가 여기 있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지난 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 윙백보다는 윙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캐시에 뭐 에반 겟상 이런 선수들도 좀 인상적이고요. 에콰도르가 저는 사실 이번 때 이제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은 뭐 5번째지만 이번 남미 지역 예선에서 브라질도 6번 졌는데 에콰도르 2번밖에 안 졌어요. 에콰도르가 포트 3에 있었으면 저는 더 관심을 받았을 거라 봅니다. 노르웨이처럼요. 하지만 포트 2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에콰도르 지금 제 생각에는 카이세도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뭐 황금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쿼드가 갖춰졌습니다. 아주 베테랑인 발렌시아 선수 월드컵에서 매번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발렌시아 선수가 이번 예선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이세도 그리고 수비 쪽에 뭐 인카피에, 에스토피난, 또 파초, 이강인 선수 동료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캔드리 파에스 첼시가 어린 나이에 그 입도 선매했던 10대 중반부터 자국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뭐 청소년 월드컵에서도 돋보였던 이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이번 대회 조편성도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F조를 가볼 텐데요. 이번 대회에서 뭐 죽음의 조라는 표현이 조금 뭐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F조가 I조와 함께 가장 빡빡한 조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F조 보면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 이제 플레이오프 유럽 플레이오프 B 패스에서 올라오는 팀인데 일단 순위가 가장 높은 우크라이나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고요. 네덜란드 역대 월드컵 준우승만 3번 한 일종의 콩라인 팀입니다. 로날드 쿠만 감독이 이끌고 있고 역시나 뭐 4-2-3-1 전형적인 네덜란드 포메이션 4-3-3 내지는 4-2-3-1 쓰고 있고요. 토비 데파이가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브라질와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코린치안스에서 이번 시즌 모든 데 10골 넣었고요. 네. 사실 데파이보다 더 문제인 건 이선이에요. 학포나 말런이 최전성기의 폼을 못 보여주고 있고 클라이버러트는 아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클라이버트는. 네. 그리고 3선은 뭐 더용 흐라벤베르면은 좋네요. 수비도 판더벤, 네. 판다이크, 팀버르, 둠프리 훌륭합니다. 네. 훌륭하군요. 이번 지역 예선에서도 실점이 상당히 클린시트를 많이 했던 그런 네. 팀입니다. 그래서 더용이 중앙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고 판다이크가 최후방에서도 잘 지켜주면 이 팀은 뭐 조별리그 통과는 당연하고요.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조 2위를 했을 때 1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지난 대회 때도 죽음의 조라고 했지만 당당하게 네. 통과를 했었고 지금 이제 프랑스 월드컵 첫 진출하고 나서 98년도 월드컵에 계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개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센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막상 성적은 또 뭐 16강 넘어간 적은 없어요. 딱 조직력과 개인기량 이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장 개인기량이 평균적인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데 막상 중요한 한 끗을 못 넘는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는 강했죠. 그렇습니다. 그 벨기에한테 막판에 정말 예. 카운터 당해가지고 못 나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아무튼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인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 예선전뿐만 아니라 유럽 팀들하고의 평가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당히 좀 더 공격적인 면모를 잘 다듬고 있습니다. 미토마하고 도아니츠 윙백 활용도 하고 있고 이 윙백 활용이 참 세계적으로도 독특하죠. 네. 원래 윙어인 두 선수를 이렇게 윙백을 활용하고 있는데 또 그거는 엔도라는 수비력이 좋은 네. 미드필더와 가마다 다이치라는 공수 양면에서 활동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선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걸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영리하게 잘 네. 써먹는 것 같아요. 다음 튀니지입니다. 역대 본선 7번째 진출하는 팀이고 조별리그 통과한 적 없는데 이번에는 지역 예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9승 1무고 역시나 무실점입니다. 21골 0실점이고요. 물론 이 모하메드 알리 벤 롬단 이 선수가 4골 넣는 게 최고일 정도로 네. 이제 두루두루. 한 명한테 득점이 몰려 있지 않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 중인 스키리 선수 인상적이고요. 번니에 소속되어 있는 메브리 선수도 있고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 팀이고요. 월드컵 나가면 그래도 매번 승점은 땄군요. 1점은 무조건 획득했고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다음 G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여기도 우리 들어갔으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벨기에가, 여기는 조 1위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벨기에가 아무래도 이란이나 네. 사실 이집트, 뉴질랜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이란한테 상대를 하더라도 벨기에가 확실히 조 1위가 가장 유력한 팀으로 보이네요. 네. 벨기에가 지금 덕배가 여전히 지금 나폴리 가서도 잘하고 있고, 네. 제레미 도크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씹어먹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터지는 날은 진짜 얘 누가 막아 할 정도의 그쵸.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뭐 크루타 골키퍼 대표팀 이 선수는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무 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감독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이잖아요. 그래도 나오기만 하면 잘하는 선수니까 네.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드컵이잖아요. 네. 트로사르도 좀 아스날에서 잘하고 있고. 트로사르는 벨기에에서는 선발로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아스날에서는 후보 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월드컵에서 3번 만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다음은 최근에 정말 치욕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의 이집트입니다. 역대 본선 4번째 진출을 하고 있고 예선에서 8승 2무 살라가 여전히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본선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레전드인 호삼 하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분이
이집트 역대 A매치 최다 177경기. 네, 90년 월드컵 때는 선수로 참가를 하기도 했었고 3-4-3 포메이션으로 이제 마르무시하고 살라 선수 정말 뭐 엄청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요 선수들의 폼이 안 좋죠. 네. 살라는 뭐 살라도 이제 벤치로 내려갔고요. 네. 마르무시 역시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계속해서 벤치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뭐 체력 안배야 되겠지만 폼은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옛날에 굉장히 많이 만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2년에 만나서 우리가 평가전에서 대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란인데요. 이란이 아시아에서는 늘 최강팀으로 꼽히지만 이상하게 이런 대회에 나오면 못합니다. 아시안컵도 그렇고, 그렇죠. 월드컵도 그렇고. 지난 우리 주먹감자 감독이 있을 때도 네. 경기는 잘했지만 결국에는 뭐 승점을 최대한 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아시아 3차 예선에서 A조 1위 역시나 타레미와 아주문 두 선수가 5골 4골씩 기록을 했었고요. 자국 레전드인 갈레노웨이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팀이 아즈문 타레미 필두로 해서 뭐 자한바크시 선수도 있고 고도스 네. 선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팀이다. 그리고 골키퍼로도 베이란 반드 선수 여전하고 야, 요 세대들의 거의 마지막 월드컵이죠. 그 성과 도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문 타레미 자한바크시는 이제 유럽 리그 득점왕을 했던 선수들이고 최근에 모헤비 선수가 좋나요? 예, 모에비 선수는 이 공격진 중에서 네. 유일한 20대입니다. 지금 전성기인 27세기 때문에 사실 이 모에비 선수가 얼마만큼 이 활동량과 활약을 가져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란의 성적이 결정된다라고도 보여져요. 네. 러시아 리그에서는 리그 베스트를 노릴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86cm의 탄탄한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문전 침투를 통해서 뭐 머리든 발이든 마무리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중원에 에자툴라이도 좋고 멤버는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조편성도 뭐 이 정도면은 좀 32강 네. 통과를 노려볼 만한. 네. 그리고 최약체입니다. 지금 본선 진출팀 가운데 피파 랭킹이 가장 나은 뉴질랜드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본선 출전인데 이제 오세아니아한테 티켓이 확실하게 한 장이 지금 고정이 되면서 여기는 거의 뭐 이제 맘만 먹으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일찍 본선행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전만 계속해서 좀 치러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베즐리 감독이 이끌고 있고 여기는 일단 그 크리스 우드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을 좀 넣어줘야 되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9골을 넣었고요. 네. 지난 시즌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갑자기 이제 전성기 기량을 보여주면서 20골 넣었는데. 야, 20골은 진짜 엄청나죠. 예. 예. 근데 우드 선수가 얼마나 활약해 주느냐가 뉴질랜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A매치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7경기 무승 1무 6패예요. 네. 이 흐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에서 최하위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H조인데요. 여기는 뭐 우승 후보인 스페인이 있고 조편성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됐어요. 우루과이,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뭐 우루과이가 이름값이 있지만 스페인의 뭐 압승 이 H조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예상이 됩니다. 역대 본선 17번째 출전이고 2010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 체제에서 유로 2024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역시나 라민 야말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기복만 좀 더 줄이면은 유로 2024 그 지난 네. 시즌에 필적하는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니코 윌리엄스하고 양쪽에서 공격을 잘 이끌어줘야 될 것 같고 로드리나 수비멘디 선수가 또 중원에서 또 제 역할을 네. 좀 해준다면은 탄탄할 것 같고요. 이 팀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3번 만나가지고 2번 비기긴 했는데, 네, 그때 스페인하고 지금 스페인이 또 많이 다르니까요. 2002년에는 우리가 8강에서 승부차기 승리, 그러니까 공식전은 비긴 건데 승부차기 이기긴 했지만 이때 진짜 우리가 제일 좀 밀렸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히려 4강 독일보다 밀렸어요. 그쵸? 네. 마지막 맞대결도 2016년에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1대6으로 대패를 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A매치 31경기 무패라고요? 네, 공식전 31경기 무패라서요. 오우, 네. 정말 스페인이 최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카보베르데입니다. 자, 72 피파 랭킹 역대 월드컵 첫 출전이고요. 아프리카 D조에서 무려 카메룬을 제치고 본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카메룬 원정에서 대패를 좀 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카메룬까지 잡았고요. 9라운드에 조기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구 60만의 작은 섬나라인데
여기는 그 나니가 네. 여기 뭐 출신인 걸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또 네덜란드 이민자가 많아서 네덜란드 태생이거나 네덜란드 리그 경험한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대표팀에 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비스타 감독이 4-2-3-1 형태로 팀을 이끌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골키퍼 이름이 한국에서 또 이제 약간 좀 밈이 될 만한 그런 선수가 그렇네요. 있고요. 리브라멘토라고 이제 원래 베르나 속 선수인데 포르투갈 1부 리그로 임대 가서 뛰고 있는 네덜란드 태생 선수가 있고 또 몬테이로라는 또 네덜란드 리그 치볼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MLS에서도 활약을 좀 많이 했던 선수라서 또 이번에 미국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에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우디도 노려볼 만해요. 일단 1승을 하면 뭐 남은 경기 1무를 하든가 아니면 승점 3점으로도 그 다음 라운드 진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대회 또 1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무려 아르헨티나를 잡았었던 그때 감독 르나르 감독이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을 거쳐서 다시 사우디에 이제 복귀를 했고 4차 예선까지 떨어졌습니다. 3차 예선 C조 3위를 하면서 4차 예선에서 어쨌든 1승 1무를 하면서 이제 본선까지 진출을 한 상태고요. 당연히 그 알도사리 선수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살렘 알도사리. 그 야잔 알 아라비 손흥민보다밖에 어렵다고 얘기했었던 그 선수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또 2034년 월드컵 개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개최국이니까 또 사우디가 아르헨 잡은 것처럼 혹시 모릅니다. 스페인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몰라요. 예,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잡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다음으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도 뭐 전성기 시절하고는 좀 격차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1차전 때 우리에게 야 우리도 이런 경기 할 수 있다를 보여줬던 바로 그 경기 상대였고요. 누네즈 선수가 지금 그 중동 사우디 가서 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있고 역대 본선 15번째 출전이고 지금 이제 비엘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비엘사 감독은 전설적으로 항상 세계 축구에서 어떤 계보를 논할 때 늘 거론이 되는 그런 명장인데 자,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낼지 좀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예선전이 그렇게 해서 순탄치는 않았네요. 7승 7무 4패를 했습니다. 사실 비엘사 감독이 맡은 팀의 특징이 초반에 정말 돌풍을 일으키다가 후반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우루과이에서도 슬슬 그런 힘이 빠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 월드컵을 앞두고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한테 1대5로 대패를 하면서 경질설까지 나왔었다고 하는데 누네스 선수의 결정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앙에서 발베르데, 벤탄쿠르도 올 시리즈 좀 못하고 있던데 발베르데, 벤탄쿠르, 우가르테 소속팀이나 이름값만 보면 상당히 좋은 조합인데 사실 발베르데 정도를 제외하면은 소속팀에서 1인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미드필더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I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음란드전 음홀 더비가 있습니다. 음바페, 홀란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리그에서 16골, 15골 엄청난 골을 넣고 있는 그런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월드컵 본선 맞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조합인데 조별리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맞대결을 펼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프랑스 이번에 이제 피파 랭킹 3위로 참가해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데시앙 감독이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이제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드디어 마침내 물러나게 될 예정이고요. 2012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대표팀 감독만 14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 성적이 대단했어요. 월드컵 14년 월드컵 8강 시작으로 해서요. 유로에서는 준우승 한 번, 그다음에 월드컵에서는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고 지난 유로 때도 어쨌든 4강까지 갔었고요. 키플레이어 당연히 뭐 음바페 있고요. 올리시에도 올 시즌에 괜찮고 또 최근에 셰르키 선수도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발롱도르 지금 홀더인데도 거론이 덜 되고 있는 덴벨레도 있고. 네, 뭐 멤버가 정말 화려한 팀이고 수비 쪽에 뭐 살리바, 우파메카노, 뭐 쿤데 이런 선수들 누가 봐도 우승 후보입니다. 조별리그 통과는 뭐 당연해 보이고요. 이번에 음바페가 또 혼란이랑 맞붙는데 여기서 월드컵 득점왕을 음바페가 차지할지 혼란이 차지할지도 이번 조별리그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네갈인데 세네갈 프랑스는 뭐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있지만 축구적으로도 2002 월드컵 때 그 개막전에서 두 팀 만나가지고 세네갈이 사르 선수 골로 이제 쇼크였죠. 이겼거든요. 네, 디오프 선수의 골로 이겼었거든요. 이때
프랑스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조별리그 탈락을 했었는데 자, 이번 대회 지역 예선에서 7승 3무 B조 1위로 통과했습니다. 사디오 마네 여전하고요. 파페사르도 대표팀에서는 야. 네, 4골 상당히 좋은 활약. 야, 사르가 역시 토트넘에서도 간간히 이 공격 재능을 보이는데 세네갈에서도 이 본선 진출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수진도 괜찮습니다. 쿨리발리, 뭐 맨디, 은디아예, 게예, 마네, 또 신승영, 네. 네, 니콜라 잭슨 선수도 있고 상당히 선수들 소속팀이나 커리어를 봤을 때는 진짜 뭐 노르웨이도 있지만 세네갈도 조 1, 2위 도전할 만한 전력이 아닌가. 다음으로 노르웨이입니다. 포트3 최강자로 불렸던 역대 4번째 본선 출전이고요. 16강에 2차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홀란 선수가 유럽 예선 전 경기 득점. 그것도 16골. 네. 정말 하드 캐리를 하면서 솔바켄호를 본선까지 이끌었고요. 4-3-3 포맷인데 3톱이 굉장히 막강하네요. 예, 안토니오 누사, 홀란, 쇠를로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네. 웬만한 유럽 팀들도 부러워할 만한 공격진입니다. 네, 중원에도 웨데고르 선수 확실히 눈에 띄는 뭐 수비 쪽에도 좋은 선수들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2조를 가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있는 조고요. 여기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인데 전 여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32강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조일이도 상대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아직까지는 월드컵 본선 나가겠다 선언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나올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MLS 컵 결국 이제 우승을 했죠? 네, 마지막이 메시와 데폴 이 네. 환상적인 결승전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데폴이 항상 메시의 호위무사다, 네. 보디가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쩌면 데폴이 또 중요한 경기에서는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도 좋고 뭐 여러 좋은 선수들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디펜딩 챔피언이 2연패에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월드컵에서 2번 만나가지고 다 졌기 때문에 대패를 했어요. 네,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오스트리아입니다. 피파 랭킹 24위고요. 랑닉 감독이 팀을 상당히 잘 추스려서 유럽 예선 H조에서 6승 1무 1패. 아르나우토비치를 여전히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아, 네. 저 선수가 8골이나 넣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유럽 예선에서. 진짜 중국까지 갔었는데 그레고리치 선수도 4골 기록을 했고 랑닉 감독이 이제 맨유 감독 뭐 디렉터 하면서 좀 해축 팬들한테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뭐 축구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 오스트리아를 이끌고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도 또 좋은 성과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움가르트너, 뭐 슐라거, 자이발드, 자비처, 알라바 뭐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이 있는 팀이고요. 다음 이제 알제리인데요. 알제리는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공포스러운 이름인데 오랫동안 스위스를 이끌었던 페트코비치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지조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에 올랐고요. 4-3-3 포메이션 마레즈 선수가 여전히 대표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인누리라든가 벤세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이 팀은 좀 약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오스트리아하고의 맞대결. 오스트리아와 예, 대결. 정말 묵은 수건이 있습니다. 이 1982년도 스페인 월드컵 당시에 조별리그에서 그때 알제리가 2승하고 떨어졌거든요. 아, 2승을 하고 떨어진 팀이. 예, 2승을 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가 요때 그 알제리 경기 끝나고 나서 그때는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같이 안 했거든요. 아, 같이 안 했었군요. 예, 서독하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맞붙었는데 요때 둘이 그러니까 뭐 시험을 짜고 쳤다. 아. 서독이 1대0으로 이겼고요. 그렇게 되면서 둘이 같이 올라가고 아, 알제리가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둘이서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이제 네. 1대0이 만들어지고 알제리가 탈락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게 축구사 쪽으로도 희혼의 그러니까 경기 장소인 희혼의 수치다. 네, 디스그레이스 오브 희혼 이렇게 명칭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역사에 길이 남는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이 됐고 요걸 계기로 모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알제리도 월드컵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네요. 그렇죠. 알제리 입장에서는 그때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기회고요. 다음 요르단입니다. 월드컵 역대 첫 출전이고요, 본선. 하지만 우리는 이 팀에게 아시안컵에서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습 위주로 카운터 치는 원툴이지만 그 원툴이 상당히 강하고요.
살라메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서 이전에 아무타 감독의 모로코 축구 계보를 좀 잇고 있고요. 네. 알타마리, 알라마이트, 알마르디 요 세 선수의 조합 그리고 이제 올완 선수도 네. 공격진에 나와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조합 상당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K조입니다. 자, 포르투갈 우리의 날두 형이 있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9번째밖에 안 됩니다. 뜻밖이고요. 최고 성적은 에우제비오가 있던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 3위입니다. 이번 유럽 지역에선 4승 1무 1패를 했고요. 호날두가 역시나 가장 많은 골을 넣습니다. 벨기에를 이끌었었던 마르티네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호날두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감론을박이 많은데 그냥 외국인들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네. 호날두가 역설적으로 지금 스트라이커로 서고 있는데 네.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포르투갈에서 가장 고민거리예요. 호날두를 쓰자니 활동량이 없고 근데 호날두를 쓰지 않자니 결정력이 없고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무스 안돼.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비티냐. 현재 세계 최고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비티냐. 비티냐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하고는 좀 만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월드컵 본선 2번 만나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것도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그렇습니다. 2002년, 2022년 이번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날두가 역대 월드컵 참가를 참 많이 했고 이번에 나오면 6번째 본선인데 이번 대회 끝나고 뭐 국대 은퇴할 것처럼 얘기를 했죠. 선언했죠. 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는 8경기 무득점입니다.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시아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역대 첫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 칸나바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어요. 이상합니다. 월드컵 본선을 이끈 건 스레츠코 카타네치 감독이랑 티무르 카파제 감독이거든요. 네. 이 두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을 잘 조직해서 이끌었는데 정작 월드컵 본선행을 좀 이름값만 보고 감독을 선정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이거 좀 그렇다고 칸나바로 감독이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분이 또 아니라서 네.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4-3 포메이션. 수비 쪽에서는 당연히 맨시티의 후사노프 선수가 가장 돋보이고요. 또 공격 쪽에서는 이제 터키 바삭시히를 뛰고 있는 A매치 득점률이 거의 0.5골입니다. 경기당. 네. 이 선수가 쇼무도로프 선수가 앞쪽에서 얼마나 쇼무도로프 선수가 잘 해주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 파이줄라이프 선수도 상당히 팀에서는 중요한 선수고요. 다음으로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역대 본선 7번째 진출을 하는 팀이고요. 이 팀이 최고 성적은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하메스가 그때 득점왕했을 때 네. 그때 이제 8강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바이에른 미네네가 있는 루이스 디아스 선수 폼이 상당히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수비 쪽에서는 예림이나 또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다빈슨 산체스. 우리가 알던 그 다빈슨 산체스가 아닙니다. 지금 터키 리그 가서 상당히 잘합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 하메스도 좀 K리그 5년 만에 하는 썰까지 있었던 선수인데 다시 바닥 짚고 올라갔어요, 폼이.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네. 신기했던 게 이번 코파 아메리카 한 1, 2년 전에 치렀던 네. 그것도 그렇고 다시 전성기를 좀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L조입니다. 여기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여기도 나름 죽음의 조 축에 드는 상당히 좀 빡빡한 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대회까지였으면은 이거 무조건 죽음의 조였는데 네. 이번엔 3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평화롭게 세 팀이 진출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고 성적은 자국 개최 때 우승. 그 뒤로는 사실 월드컵 우승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팀인데 사우스게이트 감독 때 뭔가 메이저 대회 될 듯 하면서 결국 우승을 못했거든요. 독일인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요. 선수 구성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4-2-3-1 기준으로 최전방에 해리케인 지금 뭐 절정이고요. 중원에 뭐 라이스 선수도 절정이고요. 또 돌아온 사카도 폼 좋고 뭐 벨링엄, 뭐 고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포든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도 주전을 장담할 수 없는 팀, 콜파머 이런 선수들도 그렇죠. 주전을 장담할 수 없는 팀이니까요. 수비에 비해서 공격적은 상당히 다양한 카드들이 많이 있는 팀입니다. 심지어 주드 벨링엄조차 모건 로저스한테 밀리네 마네 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이선이 특히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하지만 풀백 조합이 오라일리 제임스가 현재 조금 가장 원픽인데 네. 이건 좀 아쉽다고 할 수 제임스는 있겠습니다. 안 다치면 진짜 너무 여전히 잘하죠. 잘하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 우리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케인 선수가 딱 맞대결. 예전에 그 아시죠? 그 도르트문트 동료였던 로이스하고 네. 레반도프스키가 다른 팀으로 만났을 때 킥오프 앞두고 서로 막 야릇한 눈빛을 교환하는 걸 카메라가 번갈아 잡아줘가지고 막 밈이 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그림도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뭐 조별리그는 못 만나지만 올라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역대 본선 7번째 진출이고 여기는 나오면 늘 성과를 냅니다. 준우승도 차지한 적이 있었고 루카 모드리치의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이 아닐까. 월드컵 개막일 기준으로 41살이니까요. 네. 네, A매치 200경기 출전 기록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는 선수고 그 2018년에 준우승했을 때 발롱도르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드리치가 메나드 시대를 끝낸 인물 중 한 명인데 그렇게 이번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는 항상 기대보다 높은 성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크호스로 오지 않을까 싶고 모드리치는 물론 페리시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페리시치. 숙성된 플레이. 아우 페리시치. 네, 그런 거- 토트넘에서 있던 윙백 페리시치가 아니라 이제 공격 쪽에서 그쵸.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에인토벤에 가서 지금 네덜란드 리그 도움 1위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4골 4도움 기록을 했고요. 또 수비 쪽에 뭐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르샤 이번에 나옵니까 오르샤?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나입니다. 가나는 이상할 정도로 피파 랭킹이 낮아요. 피파 랭킹 7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포트4에서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팀이죠. 2010년에 이제 8강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 예선에서 I조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토 아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가나 국가대표를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네. 맡아서 우리를 꺾은 적이 있는 분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유스 시절에 함부르크 코치로 또 인연을 맺었던 분인데 여기도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이유, 세메뇨, 쿠드스, 뭐 파티, 살리수, 뭐 램티, 뭐 많은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네. 다 보지 못했던 아,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네요. 우리가 이 선수들이 빠졌던 팀이랑 관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다음으로 이제 파나마입니다.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2번째고요. 최고 성적은 조별리그 통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월드컵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튀니지한테 사실 이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쉽게도 1대2로 지면서 32위 중에 32위를 네.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좀 그걸 넘어서 32강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했는데 조 편성이 너무 안 좋게 돼서 파나마 입장에서요. 조편성 오늘 안 따라하는데 파나마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뭐 랭킹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팀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이제 워터맨 선수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어떤 선수가 골 넣고 그 중계하던 앙리한테 달려가서 막 안기고 했었던 거. 예. 네, 그 선수거든요. 워터맨 선수가. 그리고 마르세유스 뛰고 있는 무리오 선수도 있고 가장 골 많이 넣은 선수는 이름이 푸마네요. 원래 이름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프란시스인데 애칭으로 푸마로 부르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즈베즈다에서 서령호 선수 한솥밥을 먹을 뻔했거든요. 근데 즈베즈다에서는 못 뛰고 두 달 뒤에 임대를 떠나면서 서령호 선수와는 뛴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6개 팀 속전속결로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뭐 피파 이번 2026년 월드컵 조별리그는 우리가 통과를 수월하게 좀 보고 있는데 많은 팀들이 그렇고요. 32강부터가 본격적인 대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 곳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 3위로 올라가서 벨기에를 만나는 이런 구도인데 대진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캐나다 승자를 만납니다. 16강에서. 아 그러면은 벨기에 잡으면. 오히려 조 3위를 했는데도 네. 더 좋은 그 8강 네. 진출엔 더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재밌는 게 여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호날두 메시가 16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라스트 메오대전 네. 여기서 벌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32가 16강, 8강이군요, 8강. 네. 8강에서 이 두 팀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도 많이 변화가 좀 생기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차곡차곡 또 쌓고 준비해서 월드컵도 기다리는 재미를 마음껏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